보형물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보형물은 이제 대표적으로 남은 부위가 이제 가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한참 이마에도 많이 넣었었고 팔자주름에도 많이 넣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조그만 보형물, 이마에 넣는 보형물, 팔자에 넣는 보형물도 고객들이 어색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생기고 피부 변색도 잘 오고 면역 반응도 일으키고, 그런데 하물며 얼굴에 넣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이 가슴 보형물 제거에 대한 수요가 기존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거를 하지 못했느냐? 세컨 초이스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차악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필수불가결하게 마치 보형물을 제거 안 하고 있었던 게, 요즘에는 어떻게 돌아오냐면 보형물 가진 가슴에 촉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건 사실 옛날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가슴 보형물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형물 있는 가슴과 자연스러운 가슴, 필러로 된 가슴의 차이는 진짜 하늘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 가슴 필러라는 게 한때 이슈가 됐었어요, 사실은. 왜냐, 뭐 수유와 문제가 있다, 뭐 위험하다, 이동한다, 흘러내린다, 그런 것들은 다 연구 필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생체 분해가 되는 것들로 가슴 필러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필러로 가슴을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형물 제거를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보형물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서 피부를 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형물 된 가슴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지날수록 외측 하방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 된 가슴들 보면 우리가 감별법이라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이제 해변가에 누워있을 때 옆으로 벌어지고 밑으로 처지고,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옷을 꽉 끼워서 입었을 때 깜짝같이 막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해도 체위 변화에 따른 보형물의 어떤 특유의 무거운 질감, 촉감, 무게감, 벌어지는 것들, 그리고 가슴 조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위에 딸려있는 피부, 덮고 있는 피부도 넓고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보형물을 싸고 있는 조직들이 위축이 옵니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보형물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듯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슴 골이랑 윗가슴이랑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슴이라고 생각됐던 부위들이 뼈대만 남고 보형물만 어색하게 갑자기 방지턱처럼 솟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 느낌에는 한국인들 평균 여성 가슴 사이즈는 전 A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A 브라를 하고 왔을 때 A가 꽉 차 있는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A가 안 된다라는 거죠. 흉곽도 작죠. 가슴 보형물도 너무 큰 거를 넣죠. 그러니까 어색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이 제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 나 보형물 넣었으니까 이제 가슴 커졌으니까 됐다, 끝. 요거 평생 간다니까 난 그냥 가슴에 대한 거는 잊고 살겠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또 노출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패드를 꽉 끼워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수영복도 보면 예전에는 원피스를 입었지만 굉장히 이제 노출이 다 드러나는 비키니를 입죠. 보형물로 인한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감내해야 되는 것 하고 끝이었는데, 이게 내가 평생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인 거예요.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이게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제 고객 중에 식염수 팩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제가 그 당일날 한쪽 가슴을 또 복원해 줬어요. 그리고 몇 달을 지켜봤어요. 근데 누웠을 때 완전 달라요. 자연스럽고 깜짝 같고 질감도 좋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가볍고, 그 이분은 사실 아마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쪽은 제가 복원한 필러로 되어 있고 한쪽은 식염수팩 15년 넘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분도 가슴 필러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던 분인데 딱 받고 나서는 완전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형물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마지막 남은 우리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유일하게 남은, 제가 봤을 때 아직 남은 고객들이 퍼스트 옵션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부위라고 생각하는데, 제거 후에 보형물만큼이 아니고 보형물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강점을 가진 가슴 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보형물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대흉근 위에 유선 조직 위에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형물이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제거를 하고 싶다라면 충분히 제거하고, 원래 애초에 저한테 이제 골반 힙 시술을 받았던 분이 저희 병원에 물어보고 보형물을 제거했어요. 가슴 보형물을. 그런데 이걸 빼고 났을 때 또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분한테 보형물 제거하고 보형물보다 훨씬 이쁘게 할 수 있으니 제거하라고 했고 시술을 받으셨어요. 이분의 피드백이 제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달하면은 훨씬 가볍고 촉감도 괜찮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가슴 골하고 있었던 그 어색한 경계도 많이 무마가 되고 새로운 바디라인을 가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슴이 크다고 이쁜 건 절대 아니에요. 보형물은 재료가 값이 원체 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cc 보형물 사이즈를 넣든 500cc를 넣든 가격 차이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그 인체 친화성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보형물이라는 거 넣으면 안에서 지가 따로 노는 거예요. 조직하고 여러 이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친구가 안 돼. 왕따인 거예요. 왕따. 보형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가슴 문의를 하는데 왜 다른 병원에 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어떤 가슴 필러에 대한 어떤 시장을 찾아볼 때 아예 이제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의사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생체 친화성 물질 아닌 것 가지고 너무 많이 망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필러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어요. 근데 저같이 시술 결과가 안정적이고 확실하다면 이 필러는 사실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